보신 것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6차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코로나 재유행을 공식화하며 대비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물론 일요일은 2만 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주 일요일과 비교하면 거의 2배가 넘는 수치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 보면 네. 재확산이 이제 예상보다 좀 빨리 찾아온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요일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를 봤을 때도 거의 2배 가까이 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백신 접종률이 낮은 18세 이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2배 증가하고 있는데, 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주 단위로 더블링되는 현상을 우리가 1월 셋째 주에 또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되면서 예. 경험한 바가 있는데, 그때 이제 5천 명에서 시작해서 2달 만에 이제 40만 명으로 폭증하는 경험을 했고, 예. 2, 3, 4, 3개월 동안 1,600만 명이 감염이 되고 많은 분들이 사망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2배로 증가할지 3배로 증가할지 네. 그리고 이 증가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번 근데 재확산을 좀 이끄는 종이 BA.5 변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세종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백신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확진이 됐던, 그러니까 걸렸던 사람이 다시 걸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목이 굉장히 심하게 아프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왜 그러는 건가요? 네, 일단 지금 나온 연구들 중에서 BA.5에 대한 어떤 중화 항체가,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셨던 아니면 한번 감염을 앓고 나서 생긴 항체가 BA.1이나 BA.2에 비해서는 BA.4나 5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작용을 못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이제 중화 항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감염을 예방해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세포 면역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니까 중증화로 진행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중화 항체가 그만큼 약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재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건데, 3분의 1로 떨어진다는 것이 다 걸린다는 건 아니고, 중화 항체가 매우 높으신 분들은 3분의 1 정도 떨어져도 어느 정도 감염 예방 효과를 가지실 수 있겠지만, 좀 중화 항체가 낮으신 분들이 또 효과가 떨어질 때는 재감염 위험성이 백신을 맞으셨던 분이나 한번 감염이 되셨던 분들이 이제 충분히 재감염되실 위험성이 높은데요.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상에서 중증화가 더 많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중인데, 아직 동물 실험에서는 일부는 조금 더 심한 것 같다는 연구도 있고, 또 일부는 기존의 BA.1, BA.2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주로 상기도를 침범하고 폐렴 같은 건 잘 안 일으킨다. 주로 코라든지 목에 증상을 많이 일으킨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증상 같은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이 걸리냐에 따라서 또 개인적으로 경험하시는 증상은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지난번 오미크론 감염 때처럼 한번 감염되시면 목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많아서 예. 아마 이번에 BA.5도 이제 상기도 감염 시에 또 심한 목의 통증을 또 유발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럼 지금 백신을 맞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가 맞는 게 좋을까요? 네,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도 지금 BA.5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 경우에는 3차 접종보다 4차 접종을 하시는 것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중증화로 가는 예. 위험을 4분의 1로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아직 안 맞으신 60대 이상은 4차 접종까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60대 이하의 젊고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차 접종이 추가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3차 접종까지만 접종을 하시고 4차 접종 여부는 조금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인도에서는 또 다른 세부 변이인 BA.2.75가 확인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변이가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유행 정말 끝이 있는 건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 계속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서 꾸준히 백신과 새로운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변이가 유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변이보다 더 전염성이 높고 면역 회피력이 높은
변이들이 나와야지 이제 예. 유행이 가능할 텐데 물론 아직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또 우리가 좀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뭐 수요일이면 새로운 이제 대응 방안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 상황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외에서 마스크를 다시 쓰는 게 오미크론 망대에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위험성에 대한 좀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위험성이 높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불편이 더 많다고 하게 되면은 조금 보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실외에서의 어느 정도 마스크의 감염 전파 위험성, 마스크를 안 썼을 때 위험성 예.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로 고위험 취약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돼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많은 백신과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변이가 유행할 때 우리가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대응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인 전략을 짜야 되고 또 우리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정책을 만드는 그런 작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800만 명 이상 예. 감염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자료 분석을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오늘부터 이제 코로나 확진자 지원 정책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재택 치료, 뭐 비대면 진료비, 약값 지원 좀 사라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이제 격리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생활 지원금이 지급되던 것을 중위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소득 중간값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지원이 되겠고 또 재택 치료를 하실 때 소요되는 진료비라든지 약값을 우리가 건강보험대 부담하시는 것처럼 일부 본인 부담금이 이제 추가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유급 휴가 제도를 전 기업을 대상하던 것을 네. 중소기업만 대상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고 그밖에 입원하실 때 드신 치료비라든지 비싼 약값, 항바이러스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무료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